안녕하세요 새우깡 여러분, 럭키록입니다. 점심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트레이드하는 건 반칙 아니냐 놀라서 체할 뻔했다. 암튼 우리 팀 김민석, 추재현, 최우인이 두산으로, 두산에서는 정철원, 전민재가 롯데로 오른 3대2 트레이드가 진행되었다. 선수들의 이름만 봤을 때는 다소 충격적인 트레이드지만 우리는 외야 자원이 많지만 필승조 불펜이 부족하고 두산은 필승조 불펜이 많지만 외야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가려운 것 잘 긁은 트레이드인 것 같다. 그럼 이번 트레이드 단가가 맞는지 계산해 보겠다. 김민석은 23년도 신인 드래프트 전체 세 번째로 뽑힌 선수이고 정철원은 18년도 신인 드래프트 전체 20번째로 뽑힌 선수이다. 둘 다 상위 라운드에서 뽑힌 선수들이다. 그만큼 기대치가 크다는 건데 일단 정철원은 지난 2년 동안 1군 무대에서 증명을 했다. 18년도 두산에 입단한 뒤 바로 1군의 자리를 못 잡아서 빠르게 군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 19시즌이 끝나고 현역으로 입대하였다. 전역 후 22시즌부터 팀에 합류했는데 당시 와르르 멘션 돼버린 두산 불펜진에 혜성같이 등장해서 평균 구속 150이 나오는 직구와 안정적인 제구력을 바탕으로 타자와 승부를 피하지 않고 9위로 상대를 찍어 누르는 우한 정통파 강속구 투수이다. 그리고 23월 들어 KBO 신인 최다 홀드 기록을 새롭게 경신하는 동시에 신인왕을 수상하였고 작년에는 마무리로 전환하면서 10홀드, 10세이브를 기록했지만 물론 세이브도 9개나 해버리면서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올 시즌 들어갔는데 2년 연속 70이닝 이상과 나왔다 하면 멀티이닝은 기본이고 2연투와 3연투도 밥 먹듯이 그리고 WBC까지 나갔다 온 여파로 올 시즌은 안식년이 돼버렸다. 근데 이 정도면 충분히 증명했다고 본다. 반면 우리 사직 제니, 아니 김민석은 23년도 롯데에 입단해서 질롱코이아 스프링 캠프 개막전 엔트리까지 합류될 정도로 기대가 컸고 KBO 역대 8번째 고졸 신인 베란타까지 달성했다. 하지만 올 시즌 2년 차 징크스에 빠져버렸고 마왕의 등장으로 완전히 밀려나 버렸다. 하지만 시즌이 끝난 후 교육리그에서 좋은 활약으로 팀의 우승과 대회 MVP까지 받으면서 내년에는 잘하지 않을까 기대만 남긴 채 마무리되었다. 김민석이 보여준 것은 여기까지다. 지금까지 봤을 때는 당연히 정철원의 가치가 높다. 우리는 올 시즌 우강훈과 손호영의 트레이드로 큰 재미를 봤는데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득인 트레이드지만 앞으로 또 어찌 될지 모르니 최소 3년은 지난 뒤 평가해야 누가 이득인지 알 수 있다. 이번 트레이드도 마찬가지이다. 그럼 우리는 왜 김민석을 트레이드 카드로 사용했을까? 일단 트레이드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내에서 중복되는 자원들을 다른 사람과 교환을 통해 부족한 자원을 채우는 건데 우리는 주전급으로 쓸 수 있는 외야수가 많은 편이다. 윤동희, 황성빈, 조세진, 추재현, 김민석이 있다. 하지만 외야 자리는 3개뿐이고 이미 윤동희는 완전히 한 자리 잡았고 황성빈은 올 시즌은 주전이었지만 내년 시즌 못하면 방을 빼야 할 수도 있고 마지막 한 자리는 외국인 타자 빅터 레이에스이다. 이미 내야도 유격수 빼고는 빈자리가 없고 타격이 되면서 수비까지 되는 유격수 용병은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향후 몇 년은 외야수의 용병을 쓸 것이다. 사실상 빈자리는 없다. 그나마 황성빈 자리가 여유로운 편인데 조세진과 추재현은 황성빈한테 없는 파워랑 강한 어깨가 있는 방면에 김민석은 황성빈이랑 똑같은 유형이다. 똑딱이의 발은 빠르지만 소녀 어깨이다. 올 시즌까지만 보면 컨택은 서로 비슷한 것 같은데 황성빈보다 발도 느리고 어깨도 더 약해서 사실상 황성빈 하위 호환인 것이다. 그러면 대타 또는 대주자, 대수비로 기용해야 하는데 대타로서는 메리트가 있겠지만 대주자 하기에는 이미 라이더 사후까지 있고 경기 후반 대수비 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 즉 롯데 외야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선수이다. 하지만 그가 가진 수식어 23년도 신인 드래프트 전체 3번 KBO 역대 8번째 고졸 신인 베란타 그리고 터지면 제2의 이정우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실링은 높다. 그러나 구단 입장에서는 부족한 불펜진을 보강하는 목적으로 쓰기 참 좋은 선수일 것이다. 마침 두산이 불펜 뎁스는 튼튼하지만 외야가 부실해서 김민석이라는 카드 굉장히 관심이 갔을 거다. 그래서 진행된 트레이드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은 롯데는 김민석, 추재현, 두산은 정철원 그리고 영수증으로 롯데는 최우인, 두산은 전민재 즉 2대1 트레이드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정철원이 올 시즌 꼬라박았고 구속이 떨어졌다 해도 지난 2년 동안 보여준 퍼포먼스는 굉장했다. 김민석 한 명 가지고 동의했을 것처럼은 안 보이고 추재현까지 달라고 한 게 아닐까 싶다. 근데 이렇게만 하면 롯데에서 거부할 테니 전민재까지 끼어 파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추재현도 키움에서 트레이드로 롯데에 온 선수인데 공교롭게도 조세진이랑 유형이 겹치고 둘 다 전역해서 내년에 합류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미 황성빈이 한 자리 차지하고 있어 동시에 두 명 다 키우기는 힘들어 보이고 그럼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데 22년도 전체 14번으로 뽑힌 조세진이 더 가치가 높다고 평가한 것 같다. 김민석 유형의 타자는 롯데 외야에 많지만 조세진 같은 유형은 추재현 말고는 없다.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손해도 감수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전민재는 박승욱 하위 호환인 것 같고 그리고 내년 박승욱 FA까지 생각한 것 같은데 방출 선수에서 FA 고민하게 만드는 걸 보면 내년도 주전 확정인 것 같다. 최호인은 투수 받았으니 투수 주는 느낌이다. 근데 또 사람일 모르는 게 최호인이 KT의 배재성처럼 잘 될 수도 있으니 지금 당장은 영수증처럼 보여도 나중에 사실상 메인이 될 수도 있다. 가지고 있고 보여준 장점만 봤을 때는 정철원이 좀 더 좋아 보이지만 워크의식 논란과 구속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고 등동 밑에서 많이 던질 것 같은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가 가장 큰 문제점이다. 김민석은 아직 미필이고 부족한 수비와 똑딱이인데 삼진이 많다는 문제점이 있다. 추재현도 장타력과 선구안이 좋아서 타격 잠재력도 뛰어나고 투수 출신이라 어깨도 강하지만 발이 느리고 심지어 수비할 때도 공을 보고 쫓아가는 스타일이라서 단점도 크다. 암튼 느슨해진 요즘 큰 재미를 선사해준 트레이드 소식인 것 같다. 이제 더 이상 사직 아이돌이 아닌 잠실 아이돌 정수빈의 후계자가 될 것 같은 우리 민석이 가서도 다치지 말고 잘했으면 하고 추재현, 최우인 선수도 다치지 말고 잘했으면 한다. 그리고 롯데로 온 정철원, 전민재 둘 다 웰컴이고 내년 시즌 잘해보자. 그럼 오늘의 한마디 전체 세 번째로 뽑은 선수를 좀 더 긁어보지도 않고 포기한 것은 아쉽긴 하지만 트레이드도 가치가 있을 때 가능하다. 우리 윤성빈 봐라. 이미 미천 다 보여줘서 트레이드 카드로도 못쓰고 방출시키자니 다른 팀에 바로 줍줍할 것 같으니 그냥 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민석이 인기가 정말 많은 선수라서 다른 팀으로 보낸다는 사실이 팬들한테 충격이 클 텐데 어쩔 수 없다. 프로의 세계는 차갑고 냉혹하다. 만약 민석이가 올해도 잘해서 황성빈 자리를 본인이 차지했더라면 오늘 트레이드의 주인공은 황성빈이 될 수도 있다. 나 또한 좋아했던 선수였고 기대가 컸던 선수였지만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페이커 말고 없으니 팀의 선택을 믿어주고 가서도 잘하라고 응원해주는 게 우리 팬들이 해야 할 행동인 것 같다. 세 선수 모두 그동안 롯데에서 고생했고 두산에서도 다치지 말고 잘해라.